애널리스트는 리서치 센터 소속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전략부, 기업분석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증권사가 집중적으로 역량산업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분야를 또 다른 부서로 만들기도 해요. 저희 회사는 부동산, IPO, 해외 주식 쪽이라서 그쪽을 좀 다른 부서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전략부는 뭐 하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분이 경제 분석을 하고요. 채권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고, 외화는 보통 큰 하우스는 따로 있는데 보통은 채권 하시는 분이나 경제 하시는 분이 따로 하시고, 주식은 저희는 주식 종목 분석은 안 하고 큰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매크로, 채권, 외환의 흐름에 근거한 주식시장 전망, 그 안에서 선호도, 업종 선호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죠. 자산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전략부는. 기업분석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애널리스트 하면 아는 거예요. 통신은 통신, 반도체는 반도체, 이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적을 추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내고, 그리고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내는 것까지 하는 게 기업분석부예요. 보통 저희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 증권사들이 증권회사 전반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할까? 기획부서에서 많이 요청을 해요. 내년 증시 전망 어떠니? 내년 채권 전망 어떠니? 내년 외환시장 전망 어떠니? 이런 것들을 막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업무 로드가 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는 분석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분석이고 자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 국민연금에 계신 매니저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고 기존 고객들과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외부 채널,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료 분석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외부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저는 오늘도 국민연금 전주 갔다가 지금 막 1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10분 전에. 그 정도로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쓰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되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거 아니죠. 뭐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분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뭐 PT도 많이 하고 뭐 뭐 그런 것들은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하는데, 필요하긴 한데 가장 기본은 자료예요. 그래서 RA 때는 외부 활동을 전혀 안 해요. RA 분들은 데이터 작업하고 자료 작성하는데 백업하고, 좀 주니어가 되면 철저히 자료 작성하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자료가 괜찮으면 이제 미팅 섭외라든지 세미나 요청들이 오는 거죠. 자료가 엉망진창이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리서치 센터 오면은 처음 신입 직원들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만들고 자료를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을 거고, 루틴하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안정감을 찾는 분이 있다면 당장 다른 데를 빨리 준비하세요 라고 말해줘요. 진짜로 인턴 직원도 그렇고 신입 직원도 그렇고. 왜냐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도 있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요. 근데 하다 보면 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나 좀 지금 두렵긴 한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는 거고, 나 진짜 못하겠어. 나 너무 무서워. 라고 하는 친구들은 빨리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여기 있어도 리서치 센터에 있으면 이직을 하기도, 여기서 막 끌려다니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성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서치 센터가 선호하는 성향, 일단은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그거를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 만들면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전 시간이 부족해서 일을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되게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적극성이 있는 친구들은 좋아요. 막 좀 뭐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하고 싶다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체력 좋은 거는 뭐 주식 시장 전망은 금융권 모든 부서가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서가 하긴 해요. 연관돼 있고. 근데 저희는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사업부 하면은 매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서치 센터의 전망을 근거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기도 하고, 기획부서도 리서치 센터 전망을 근거로 여러 가지 기획을 짜기도 하고, 산업, 기업, 그리고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전문적으로 그것만, 전 증권사 부서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보고 열심히 하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 뭐 해외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요. 블룸버그도 돈 내서 구독을 하고, CIC라는 데이터도 돈 내서 구독을 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것만 분석해라고 하는 데가 리서치 센터예요. 매크로부터 전반적인 흐름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탑다운, 탈세계화, 그리고 메가트렌드에서 4차 산업혁명, 반도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섹터 애널리스트 할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산업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 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원자재, 글로벌 자동차 수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부터 다른 산업까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한다면 더 복잡하죠. 전기차 수요, 핸드폰 수요, 국제 정세, 미주가 얼마나 싸우냐, 최근 들어선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울 건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실적이 나빠집니다, 실적이 좋아집니다, 실적이 나빠집니다 밖에 못해요, 애널리스트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탑다운부터 나는 산업 트렌드까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다른 산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남들보다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산업을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는 마인드, 나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